근데 어려운 문제 위주로 질문만 합니다. 질문 받은 것만 할 거예요. 일단 얘들아 35번 볼게. 얘 질문하셨는데 이 표현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 집합 A에는 6개의 원소가 있어. 6개의 원소가 있는데 여기서 집합 P를 뭐라고 할 거냐면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하겠다 이 얘기지. 잠깐만. 어떡하지? 시우야 조금만 뒤로 가줄래? 앞에 친구들이 좀 좁기도 하고 승현아 너가 책상을 붙여서 이게 전선을 닫게 되면 이게 프로젝터 같이 움직여요. 자리가 좀 좁기 때문에 아마 불편할 거야 승현이가. 시우야 조금만 뒤로 갔니? 앞에 애들이 너무 좁을 건데. 자 그러면 봐봐. 자 여기서 집합 X의 원소가 2개다 이 얘기죠. 그러면 X는 지금 이 와중에 A의 부분 집합인 거야.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T의 원소는 뭐가 되는 거냐면 P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건 A의 부분 집합이긴 한데 A의 부분 집합 중에서도 원소가 2개인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흔들리는데 태훈이 같은데 조금만 뒤로 가줄래? 이게 전선만 닿아도 그래.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프로젝터를 내가 쓰긴 해야 되는데 뒤에다 놓으면 너희가 넘어질까 봐 걱정돼서 못 놓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선이 이렇게 오게 되면 내가 여기다 올릴 수밖에 없거든.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들이 있을 거야. 그 부분 집합 자체를 원소로 하겠다는 얘기야. P의 원소로. 이해가 될까? 자, 그러면 일단 6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방법은 6시이거든? 그래서 총 15개의 부분 집합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집합 P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B랑 C라는 거는 얘가 뭘 얘기하는 거야? 원소야 부분 집합이야? 원소지. 원소니까 얘네도 P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네도 P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P의 원소는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이잖아. 따라서 얘네도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야. 상황 이해됐지? 그러니까 BC도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이고 P의 원소도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이다. 여기가 좀 잘 안 되셨을 것 같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B랑 C는 각각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인데 그 와중에 합집합이 어떻대? 원소가 3개다. 이 얘기니까 B랑 C라는 집합이 있어. 각각 원소가 어떻게 써? 2개겠지? 그러면 그 2개가 하나는 맞물려서 1개, 2개, 1개, 2개 이런 식으로 존재해서 총 3개가 된다는 얘기잖아. 권순열 멍 때리는 것 같은데? 네? 아니야? 초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자 그러면 봐봐. 순서상 B, C의 개수는 결국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을 각각 골라달라는 얘기니까 이들을 완성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6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나머지 5개 중에 하나 선택,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끝. 그래서 얘가 총 몇 개가 되겠어요? 120이 되겠죠? 너희 보기만 하면 돼. 내가 이거 그대로 필기해서 너희한테 보내놨거든? 정 궁금하면 그 PDF랑 비교해봐도 돼. 내가 전체 톡에다 보냈어요. 자, 이해되셨으면 넘어갈게요. 화토반 친구들을 빠르게 집에 보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숙제를 시켜야지.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42번. 다음 페이지에 42번이고 선생님이 그 지금 프린트 뽑아준 거는 다 보면은 오늘 프린트 받은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 딱 질문 문항만 편집해서 왔어요. 아무래도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자, 얘는 있잖아 얘들아. 해설이 이상하게 돼 있어. 쓸데없이 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풀이를 봐야 돼. 얘는 무조건.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A, B에 대해서
공집합이 아니래요. 그런데 A랑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6개야. 그리고 얘는 A, B라는 순서쌍들의 모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집합의 원소들은 다 순서쌍이라는 거야.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소의 개수만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집합 B의 원소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개수만큼 이 B의 좌표를 결정할 수 있을 거고, 따라서 이 순서쌍의 개수는 집합 A의 개수 곱하기 집합 B의 개수가 되겠죠. 이것이 지금 뭐라고 했니? 최대값이 121이라고 했어.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이 121개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121이 된다면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얘들아? 그렇지. 그거밖에 없어. 요거거든요. 그때 이 값을 결정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둘의 교집합을 결정해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11이니까 얘가 각각 11이잖아. 그러면 A 교 B는 뭐가 되겠어요? 11 더하기 11 마이너스 둘의 합집합이 어딨지? 16 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계산이 안 되지? 16 해서 6이 되겠죠? 안 적어도 되는데, 태은아. 선생님이 다 보냈는데. 그래? 그럼 뭐 간단한 건 적어도 돼. 뭐야? 어디 갔지? 자, 그 다음 어디 볼 거냐면요. 다음 페이지 46번 보실 거예요. 너희 질문이 총 21개였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어려운 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자연수 전체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집합 B를 이거라고 할 때 두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 B에 들어가는 거는 집합 A 안에 있는 원소들의 곱인데 얘가 원소가 3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집합 A의 원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3개의 원소로 구성이 돼 있고 그들을 곱해서 나온 것이 집합 B의 원소가 될 건데, 얘네가 3개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그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5개가 된다. 지금 이 얘기죠? 맞죠? 그러면은 가장 작은 원소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일 거고 B의 가장 작은 원소는 81이래. 그러면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A, B라고 해볼게. 그리고 나서 이제 집합 B의 원소들을 추려볼 건데 일단은 좀 널찍하게 이쪽으로 가져와서 A의 원소는 1, A, B 라고 하고 제일 작은 게 이거라고 했으니까 대소관계가 이렇다 라고 놓고 해보자.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집합 B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제일 큰 거는 뭐가 될까? 셋 중에 제일 큰 게 이거기 때문에 당연히 B제곱이 81이 돼야겠지. 이 조건 때문에. 대소관계를 이렇게 놓는다면 당연히 B제곱이 81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해돼? 자, 그러면 집합 A는 여기를 9로 고쳐도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리고 나서 집합 B는 1제곱 그리고 5개가 있어야 되지. 81 그리고 봐봐. 대소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관계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3개 중에서 임의로 2개를 뽑아낼 건데 일단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3C2니까 6개가 되는 게 맞거든? 근데 걔가 원소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가 중복이 돼버렸다는 얘기야. 같은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딱 봤을 때 제일 작은 거는 제곱하면 그냥 자기 자신 1이 될 거고 제일 작은 놈이 될 거고 얘는 당연히 제곱하면 제일 큰 81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큰 게 뭘까? 1보다 그 다음으로 큰 건
그 다음으로 작은 자연수랑 곱했을 때가 되겠지. 잠깐만. 자연수라는 말 했나? 했네. 자연수 맞아. 자, 얘네 둘이 곱했을 때니까 A가 그 다음 숫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81보다 작은 거는 81 다음으로 작은 건 얘네 둘이 곱했을 때지. 9A가 될 거야.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중간에 있는 숫자를 제곱한 이 숫자일 거고, 얘는 1 곱하기 9랑 같아야지만 원소가 딱 5개가 돼버리겠지. 뭔가 하나는 겹칠 거 아니야. 이해 안 되는데, 순열이? 괜찮아? 얘들아, 작은 것끼리 곱했을 때는 당연히 작겠지. 그치? 점차 올라갔을 때 우리가 순서를 어디까지 정할 수 있냐면 얘랑 얘는 정할 수 있고 얘네 둘을 순서를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근데 원소가 5개가 됐다고 했으니까 둘이 같아져야 돼. 따라서 A는 뭐가 돼야겠어? 자연수니까 3이 되겠죠. 다 됐어요. 자, 그러면 모든 원소의 합은 어떻게 된다? 싹 다 더해서 그렇지. 13이 되겠죠? 자, 필기는 다 돼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47번 보겠습니다. 얘도 해설처럼 하면 안 되는데 봐봐. 이게 너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거든? 근데 이제 고2 때 수학원하고 수투하면은 얘가 익숙해질 거야. 너희가 아직 가우스 기호랑 친하지가 않아서 얘 딱 보자마자 가우스 기호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상아 또 없어? 순열이 또 얘 보자마자 fx는 가우스 기호네? 이거 생각한 사람 2명밖에 없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희가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가우스 기호가 차후에는 굉장히 계산이 편해요. 고1 때는 좀 어렵잖아. 가우스 기호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정수에서 분기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정수에서 분기해서 올라가니까 모양도 요상하게 생겼고 별로 친해지기가 좀 싫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가 차후에 수학 1에서는 로그의 정수분만 쏙 뽑아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게 편하고, 그리고 수투에서 미분을 할 때도 극한을 할 때는 얘가 좌극한이 명확하게 정수를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편해, 오히려. 근데 지금은 일단 힘들 수 있지. 일단 이러할 때 정수 m을 갖다가 fx로 하겠다 이 얘기잖아. 그치? 얘를 갖다가 fx로 하겠다 이거니까 x가 예를 들어서 정수 점 얼마 라고 하면 정수 부분만 취해가겠다는 얘기야. 가우스 기호는 정수 부분과 관련이 있어. 나중에 대수할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얘는 가우스 기호라는 걸 떠올려야 돼.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써볼게. fx 대신에 가우스 기호 쓸 거거든? 너희 1학기 때 배웠어야 돼, 이게. 뭘 배웠어야 되냐면 요 함수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돼, 어려웠어도. 나는 분명히 가르쳤었는데 승현이는 이걸 그렸니 못 그렸니 모르겠네. 얘들아, 가우스 기호 이거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그린, 아이고, 좀 큼직큼직하게 해야지 눈에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가우스 기호를 배웠다 치면. 근데 지금 고1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 안 되지, 너네?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거 하나씩 볼게. 얘 봐봐, 얘. 얘는 어떤 함수야? y는 x라는 함수는, 잘 봐, 한 번만 설명해 줄게. 원래 1학기 때 배웠어야 돼. 1학기 때 했을 건데 분명히. 까먹을 수 있지. 까먹었을 수 있지. 자, 봐봐. 이렇게 해서 이거지, y는 x가. 여기서 가우스 기호를 뺀다고 했는데, 가우스 기호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어떤 숫자 x가 m점 모식이라고 나왔을 때 정수분만 쏙 빼오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0에서부터 1이 되기 직전까지는 계속 0을 유지하다가 x가 1이 되는 순간 분기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계속 쭉 유지하다가 2가 되는 순간 분기해서 올라가고,
3이 되는 순간 분기해서 딱 올라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 그러면 얘랑 맞물렸을 때 봐봐. 여기가 1이고 지금 얘가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여기서 뺄 때는 그냥 어떻게 되겠어? 얘는 0이니까 의미가 없어. 그냥 이렇게 올라가겠지. 얘는 좀 확대해서 그린 거거든, 얘들아. 1이다. 여기 1이야. 응? 여기까지는 그냥 올라가거든? 근데 그 다음에 2가 되는 구간을 봐봐. 여기가 2가 됐어. 얘 2,2다. 여기서부터는 얘를 뺄 거거든. 1을 뺄 거야. 여기서 1을 뺀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내려오겠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 다음에 또 3으로 가볼게. 3으로 갔을 때는 이 구간에서 가우스 기호는 2잖아. 2. 유나 이해되니? 그래서 또 역시 어떻게 돼? 얘를 탁 뺄 거니까 이 그래프가 그대로 내려와서 얘가 그려진 거야. 그럼 다 됐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가우스 기호가 이거라는 것까지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10 이하의 양수 x가 있거든? 얘만 가우스 기호만 그릴 줄 알면 풀이가 별로 안 어려워요. 얘가 10 이하니까 일단 여기를 x축으로 봤을 때 2, 3, 4 해가지고 점점점 해가지고 10까지 가줘야 돼. 표정이 어두워. 수학하기 싫다 이 표정이야. 너무 싫다 이 표정이야. 나 10까지 그리면 이럴 거거든? 뭐 이렇게 가겠죠. 근데 x는 이제 0에서부터 10까지인데 이 사이에서 n의 값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거든? 여기는 모두 다 사이좋게 1이죠. 그러면 기억부터 가볼게. 자, 얘들아. A2라고 했어.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 얘가 AN일 때 n분의 1이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 n분의 1? 그럼 일단 n이라는 거는 10 이하의 양수기 때문에 항상 1보다 작은 거 인정하니? 그치? 10 이하니까 얘는 당연히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요 사이에 있을 거야. 그럼 뭔지는 모르겠지만 n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는 y는 n분의 1이라는 함수가 될 거고 지금 여기서 묻는 거는 좌변에 있는 노란 색깔 함수와 좌변에 있는 노란색 함수와 우변에 있는 보라 색깔 함수와의 교점의 x좌표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러면 노란 색깔, 보라 색깔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이들이 되겠죠? 이들이. 그럼 얘가 총 몇 개가 나오겠니? 몇 개가 나오겠어? 10개가 나오지 않겠니? 여기서 나오고 얘는 범위에 안 들어가. 그래서 총 10개가 나와. 자, 그렇다면 여기의 좌표는 얘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n분의 1이면 여기도 n분의 1이지. 따라서 얘는 n분의 1. 얘는 여기가 n분의 1이고 플러스 1이니까 1 플러스 n분의 1. 2 플러스 n분의 1. 3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가가지고 여기는 9 플러스 n분의 1이니까 쉽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봐봐. 자, 기억부터 볼게. 얘가 총 10개거든, 지금 보면은. 원소가 10개가 되는 거야. AN의 원소는. AN의 집합의 원소는 10개. 기억. A2라고 했어. 자, A2면은 N 값이 2로 바뀐 거니까 거기다 꽂아가지고 보라 색깔 다 가져가면 돼. 근데 그 중에서 2분의 7이 있어, 없어? 있죠. 2분의 7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3 플러스 2분의 1 하면 되니까 맞다. 됐죠? 서로 다른 자연수 ij 둘이 다르대. 다른 자연수에 대해서 둘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n이 2일 때랑 3일 때를 볼게. 그러면 보라 색깔 삼수함수가 2분의 1이랑 3분의 1이겠지.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이 값들이 어때? 계속 달라질 거니까 x값 다른 거 맞니? 얘가 n이 달라져 버리면 x값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n이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디귿. 3과 4의 합집합. 얘도 어떨까? 달라. 얘들은 어떻게 될까? 1, 2, 3, 4 한 다음에
얘 다 뭐가 들어가? 여기다가. 얘가 플러스 여기 빵에다가. 뭐야? 3분의 1이야, 얘는. 그치? 근데 얘는 뭐가 되겠어? 1, 2, 3, 4에다가 얘는 3분의 1, 3분의 1인데 얘는 뭐가 돼? 똑같은 거에다가 6분의 1, 6분의 1이니까 얘네가 같을 수가 없어. 그럼 결국 각각 10개, 10개 해가지고 교집합이 없으니까 20개 나오는 거 맞지? 됐죠?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는 가우스 기호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럼 오히려 더 쉽게 풀 수 있죠? 자, 얘는 선생님 손풀기에서 보냈습니다. PDF에. 필요한 것만 적고 가실 때 선생님 휴대폰 안 건들게 조심 좀 해주세요. 혹시 건드렸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울게요. 빠르게 21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48번. 아, 이거 가온고였나? 다산고 프린트였나? 가온고였던 것 같아. 거기서 나왔던 거거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온고 프린트에 나왔던 것보다는 쉬운 거인데요. 일단 같이 볼게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얘가 집합 X에서 X로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게 문제야. 그러면 X는 일단 16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래. 얘가 16개가 있을 거고 부분집합이니까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건 2의 16거듭제곱인데 얘가 중요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일단 집합 X에서 임의의 원소 2개를 뽑았을 때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수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했거든. 그럼 3의 배수가 안 되도록 조합을 해주면 된다. 따라서 16개의 자연수를 갖다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일 때, 2일 때, 빵일 때로 분류하면 되는 거 맞니? 봐봐. 자, 나머지가 1인가 뭐가 있어? 1, 4, 7, 10, 13, 16 끝. 그러면 나머지가 2인 거는 2, 5, 8, 11, 14 끝.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는 거? 3, 6, 9, 12, 15. 그래서 얘는 5개, 5개, 6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이 최대가 돼야 돼. 그러면 집합 X에 제일 큰 원소가 들어가줄수록 유리한 거죠. 그러면 집합 X에 일단 제일 큰 놈이 뭐예요? 여기서 16이죠. 16을 일단 넣어요. 근데 16을 넣었더니 일단 집합 X 안에서 어떤 원소 2개를 뽑을 적에 그들의 합이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얘랑요 더해서 3의 배수를 이루는 숫자는 이거죠. 그치? 이 라인이지. 따라서 얘네가 통째로 들어갈 수 없어요. 16을 넣은가 동시에. 이해가 됐니? 이거 색깔도 바꿔서 선생님 PDF로 써놨거든? 자, 그 다음으로 큰 숫자는 뭐야? 여기 봐. 15. 상아가 괜히 놀래네. 순열이가 졸았는데 순열이는 타격이 없고 상아만 놀랬어. 집중하고 있는 상아만. 자, 봐봐. 15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수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도 다 탈락.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값을 가지려면 남은 걸 싹 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가온고 학교 프린트에 나왔었어. 중간고사 때. 나중에 이거 유사 유형을 원하면 드릴게요. 불편하겠다. 그치? 내가 이따 이거 치워줄까? 승현아? 거기 너무 불편하지? 이따 책 치워줄게. 쉬는 시간에. 먹고 와. 자, 봐봐. 아니면 내가 쉬는 시간에 내 책상을 좀 당겨볼게. 불쌍하다. 우리 애들. 어쩔 수가 없네. 여기가 너무 좁네. 네. 불쌍하다. 다른 친구들 가면 제가 뒤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지. 미안해.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얘네 싹 다 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뭐야 이렇게 10 만드는 거. 얘네 하면 20, 20이지. 그러니까 40. 그 다음에 얘 더하면 25에다가 1 더하니까 26 해가지고 66 해서 답은 선생님이 필기를 다 적어놨어요. 이제 50번 갈게요.
적을 거 있으면 적으시고. 한겸아, 너는 잠깐만 거기 있어봐. 너는 선생님 도nom복 거를 준비해놨는데 X 친 거는 풀지 말고 그 외의 거를 풀어야 돼.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은 너 과제 정리하고 있어. 이따 확인하러 갈게. 402호로 가주세요. 너무 어려워, 연아? 그러면 너 그냥 저거 풀래? 그 정도야? 근데? 진짜 모르겠어? 앞에는 좀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잠깐만. 이게 어려운 문제만 모아놓은 거긴 해. 그럼 너 그냥 기출 풀어라. 402호 가도 돼. (24년도) 거는 일부러 안 넣어놨어. X 친 건 풀지 마. 너 범위 아닌 거야. 얘들아 다 됐어? 그럼 나 다음 거 갈게. 48 됐고 49, 50번. 얘들아 토요일까지 숙제 안 되면 선생님이 일요일 오전에 부를 수도 있어요. 이번에. 화이팅. 어쩔 수가 없단다. 이제 기말고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에 대해서 집합 A 교 X의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줘라. 자, 그럼 일단 A 교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얘들아, 내가 집합에서 이제 최대가 나왔는데 얘를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풀리긴 하는데 일단 너희한테 설명하기 쉬운 방법은 A는 고정돼 있잖아. 근데 X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야. X를 몰라.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는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얘네가 총 5개는 맞잖아. 그래서 O-Y라고 놓고 했어. 풀리긴 하거든. 근데 내가 이걸로 설명했을 때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약간 내가 혼자 할 때 이걸 못할 것 같다라고 하고 자신감을 좀 떨어뜨릴 것 같아서 방법을 바꿨거든. 여기를 Y라고 놓을게. 그러면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 어쨌든 풀리긴 해, 문제는. 일단 여기를 X개, Y개라고 놓으면 얘가 5개잖아, 순열아. 따라서 여기는 O-Y가 될 거야, 이렇게. O-Y가 될 거고, 그러면 이 합집합의 부분집합, AX의 부분집합의 개수의 합과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얘가요, 여기서 얘기한 걸 옮겨보면, A와 X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A는 총 5개니까 2의 5거듭제곱이고 X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X는 X-Y 플러스 5개지. 그치? 요만큼이 내가 이해돼? 야, 안 보이면 일로 와. 잘 보이기는 무슨. 이해됐어?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얘가 뭐래요? A랑 B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A랑 B의 합집합은 서연아 여기가 5개고 여기가 X니까 2의 X 플러스 5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가 원소의 이 식을 가지고 구해야 돼. 근데 이 식에서 계산하면 조금 더 편한데 만약에 얘를 Y라고 하고 O-Y라고 하면 너희가 하다 포기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놓고 시작을 바꿔서 했어요. 선생님 처음에 풀 땐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풀이가 얘가 더 간단해요. 일단 얘 보니까 2의 5거듭제곱을 공통으로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32로 나눌게. 나누면 얘는 1이고 얘는 2의 X-Y, 얘는 2의 X거듭제곱이지? 자, 근데 마이너스가 꼴 보기 싫어. 얘는 결국 뭐냐면 2의 Y분의 2의 X인데 얘가 꼴 보기 싫잖아. 그래서 양변에다가 2의 X거듭제곱을 곱할 거야. 양변에 2의 X거듭제곱을 곱하면 2의 Y거듭제곱을 곱할 거야. 2의 Y거듭제곱 더하기 2의 X 플러스 Y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얘네를 좌변으로 넘겨서 인수분해 하는 것밖에 없어. 이해되니? 요거지. 응? 그럼 얘가 0이거든? 그
근데 잠깐만, 강제로 인수분해를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 얘랑 만들 수 있는 건 지금 동유항이 이것뿐이거든. 그래서 얘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좌변에 플러스 1을 하는 효과가 생기니까 여기다 플러스 1을 할게. 그럼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이 돼가지고 쉽게 계산할 수 있겠지? 일단 양수긴 하거든? 근데 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얘가 될 수 있는 건. 얘 인수분해하면 2의 x 마이너스 1, 2의 y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지수 함수, 얘 이거 좀 앞서간다. 이게 고1 내용은 아니다. 너희가 지수 함수를 모르잖아. 근데 원래 지수라는 숫자 자체는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얘네는. 이거를 대수에서 배우긴 하는데, 그래서 얘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1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 따라서 얘는 1 곱하기 1이 될 거고, 그러면 2의 x와 2의 y는 2가 되기 때문에 x랑 y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랬을 때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 a랑 x의 교집합의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고, 잠깐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그러면 여기 1개, 얘도 1개, 얘는 4개가 되겠지. 근데 이 교집합의 최대값이니까 1에서부터 5까지 중에서 제일 큰 것만 쑤셔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5, 4, 3, 2, 1 빼면 되겠지. 그럼 얘 14가 되나? 자, 넘어갈게요. 51번. 많은 질문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쿵시랑 엄서연 쿵시랑 엄서연 속삭이는 소리. 너 목소리인데 뭐. 다 됐니? 자, 그럼 50번 가볼게요. 51번.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을 각각 A1, A2, A3, AM이라고 할 때, 잠깐만! 얘들아, 이거 부분집합 몇 개야? 2의 5가 제곱이니까 32개인데 그중에 공집합 빼면 M이 31이 되겠지? 이거 왜 질문한 거야? 이거 엄청 많이 해줬는데. 그럴 수 있지. 근데 선생님, 이거 하고 너네 마풀 시너지에서 꼭 골라서 다시 풀어봐. 이거 굉장히 많잖아. 그치? 동아고에도 자주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선생님이. 23년도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뒤져봐야겠다. 너네 그게 다르잖아. 범위가 작년이라. 그 시기가 그래서 정확히 언제인지 22년인가 3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봐봐. 얘 가장 큰 원소를 FN이라고 하는데 그럼 봐봐. 원소가 5개가 있는데 부분 집합들 중에서 각각의 집합에서 가장 큰 원소를 갖다가 FN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그들의 총합을 구해달라 이 얘기거든. 그러면 일단 부분집합 중에서 부분집합 총 몇 개가 있어? 2의 5제곱 공집합 포함해서 32개의 부분집합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 중에서 가장 큰 원소인 5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은 총 몇 개일까? 32개의 절반이 16개겠지. 인정하니? 그래서 16개일 거고 5라는 원소가 없는 집합은 16개가 있을 거야. 그 16개 중에서 절반인 8개는 다음으로 큰 원소인 4를 가지고 있을 거고 절반 8개는 또 갖고 있지 않겠지. 그럼 그 갖고 있지 않은 부분집합 8개 중에서 그 다음으로 큰 숫자인 3을 갖고 있는 집합은 얘의 절반인 4.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될 거거든? 얘들아 1이 1개라는 건 무슨 뜻일까? 얘들아 마지막에 이것만 남은 거야. 1이랑 1이 없는 거는 공집합이야. 이렇게 남은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든 원소의 총합이 되는 거잖아. 근데 총합만 구하는 건가? 총합만 구하는 거네? 끝! 그러면 얘 어떻게 됐어? 80, 32, 12, 4, 5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44에다가 49지. 그러면 129. 자, 넘어갈게요. 익숙하죠?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우리 이거랑 같이 세트로 뭐가 있어요? 그 부분 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들의 합 이런 것도 있어. 마풀 시너지에 굉장히 많아. B반은 선생님이 스프링 교재로 드렸죠? 그래서 다 보시면 되고 그것만 골라서 한번 다시 풀어봐. 풀었어도.
그럼 공부가 될 거야. 자, 그러면 54번 가볼게요. 영상도 찍은 김에 나중에 너희가 놓친 거 있으면 다시 볼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릴게요. 자, 54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랑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 일단 집합 A랑 B가 나왔을 때 둘의 교집합은 뭡니까? 3, 4, 5죠. 여기다 밑줄 한번 쳐놓을까? 얘네가 A랑 B의 교집합이지.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거 그냥 이해가 될까 얘들아? A에서 X를 뺀 거랑 B에서 X를 뺀 거가 서로 같대. 그러면 지금 A에는 B에 없는 1이랑 2가 있죠. B에는 A에 없는 6이 있거든요. 따라서 X는 반드시 1과 2와 6을 무조건 포함을 해야 돼. 그거는 맞지? 그 상황에서 얘가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 교집합이 지금 뭐냐면 집합 X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A를 빼고 B를 뺐어. 근데 집합 X는 여기서 가져가는 거야. 여기서 집합 X는 총 몇 가지가 되겠니? 얘는 아이고 1, 2, 6이 어머 잠깐만. 여기서 1, 2, 6이라고 했잖아. 1, 2, 6은 꼼짝없이 X에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원소인 3, 4, 5, 7, 8은 여기까지 봤을 때 집합 X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거든. 어쨌든 뭐가 들어갔던지 간에 집합 A의 원소를 싹 뺀 거랑 집합 B의 원소를 싹 뺐을 때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얘 또는 여기서 뭔가가 남아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니? 얘 또는 여기서 뭔가가 남아서 서로 공통된 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뭐가 될까? A에도 없고 B에도 없는 원소여야 되잖아. 그게 바로 7과 8이지. 그러니까 X는 7 또는 8을 8 중 적어도 하나는 포함해야 돼. 이 상황 이해되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를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는 더 어려운 문제고 얘는 친절하게도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집합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연아? 1, 2, 6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로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7 또는 8인데 원소의 합이 최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7보다는 8이 더 크니까 7을 넣어주자. 그러면 작겠지? 그래서 얘네를 싹 다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6이네. 이해되시죠? 너 뭐 권순열 초점이 없다 지금? 쟤 멍 때린 것 같은데? 그치? 너 멍 때렸지? 살짝 묻혔었나요? 눈빛만 받아야겠어. 어디서 멍 때렸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주 눈에 멍 나도록 그냥 7, 8까지 이해를 7, 8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해야 되잖아. 근데 집합 X는 1, 2, 6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얘가 원소의 합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제일 작은 거여야 돼. 그래서 7이 8보단 작으니까 7이 들어갔어요. 다 되셨으면 아주 아우 난리 났네. 52페이지 전멸이네. 여기 다 해야 되는데 최대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집중력이 깨지지 않게끔. 자, 모르는 건 바로 질문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필기는 다 보내드릴 거예요. 지워도 됩니까? 어? 55번은 괜찮았지? 56. 57부터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너네 질문 개별도 다 받았어. 오늘 내가 오전까지 다 풀어달라고 했잖아. 지금 56, 57, 58, 59, 60 다 질문이야. 일단 질문한 건 다 해드릴 거야. 대신 빠르게 하고 여기만 보세요. 선생님 필기 다 보내드렸으니까. 여기 장난 아니긴 한데 양수 A, B가 있거든? 여기 경우의 수 문제지 거의. 양수 A, B 일단 밑줄 딱 들어가야겠지. 양수 수체계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얘들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5글자.
그렇지. 동아고가 좋아하는 거. 대칭차 집합. 대칭차 집합이잖아. 그럼 집합을 살짝 그려보면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기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걸 얘기하니까 얘가 될 거고, 얘들아 대칭차 집합은 어떤 특징이 있어? A, B가 교환을 해도 되고 결합을 해도 돼. 그치? 그리고 대칭차 집합의 여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봐봐. 여기랑 요 바깥에가 되겠지. 걔네도 교환도 되고 결합도 돼. 그리고 잠깐만 하나만 더. 내가 이 연산을 예를 들어서 대칭차 집합의 연산을 요거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치면은 얘는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도 같은 게 나와.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전 시간에 질문했었어. 암기해놔. 잘 나오니까. 자, 그럼 일단 본론으로 가서 1이랑 B라는 원소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이 색칠된 부분 중에 한 곳에 있어야 돼. 그러면 1을 기준으로 해서 1이 여기에 들어갈 때랑 여기에 들어갈 때로 나눠서 내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 일단은 1이라는 원소가 A-B 이쪽에 들어갈 때를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일단 집합 A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X에다가 1을 넣어야겠지. 1을 딱 넣어가지고 넣어 그냥 넣어서 얘 넣으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3이지. 그러면 A가 마3이네. 잠깐만, A 양수라며. 얘 모순이죠? A는 양수니까 탈락. 그러면 1은 무조건 어디 들어가야 돼? B-A밖에 없지 뭐. 그쵸? 그러니까 1은 여기네. 그 다음에 이제 B가 문제인데 B가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걸러낸 게 뭘로 걸러냈어? 양수라는 조건으로 걸러냈지. 그럼 이걸로 지금 조건이 양수밖에 없어.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럼 B도 지금 양수니까 얘를 걸러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얘가 만약에 여기면 요거를 만족해야 되고 이것이 여기라면 얘를 만족해야 되거든. 그래서 각각 B를 넣었을 때 쟤네가 0이 되는지 대충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얘를 갖다가 여긴지 여긴지 살펴볼 거야. 그럼 여기라면 쟤를 딱 넣어봐. 그러면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A가 될 건데 어머 잠깐만 얘네 둘 다 양수라며. 그럼 얘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모순이지. 안 되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 그치? A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요것만 가능해. 따라서 B라는 원소는 똑같이 B-A에 들어가 줘야 돼. 결론이 이렇지. 최대한 경우를 줄여볼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요 두 가지 힌트를 다 가져갈 건데 잠깐만. 요 아래다가 내려서 쓸게. 얘가 B는 요거고 일단은 요 특징을 아직 안 썼거든. 얘랑 얘랑 같은 영역인데 1을 그러면 여기다 넣을 거고 B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야겠지. 둘 다 활용해서 써볼 거야. 1을 갖다 줬다 넣으면 1-A 플러스 2분의 1 B제곱이 0. 그 다음에 얘도 역시 저기다 넣으면 2분의 3 B제곱 마이너스 A, B는 0 이거거든. 그럼 얘를 소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네요. 지금 얘 문자가 하나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얘보다는 얘가 둘 다 2차잖아. 얘는 2차, 1차인데 여기다 넣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넣는 게 좋을 것 같거든. A가 하나니까. B에다가 넣으면 좀 성격이 이상한 거죠. 그쵸? 두 번 제곱해가지고 왜 계산해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A는 1 플러스 2분의 1 B제곱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2분의 3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분의 1 B세제곱은 0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 얘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볼게. 어떻게 하지? 마이너스 2분의 1 B로 묶으면 얘가 있잖아.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 맞나? 틀리면 얘기해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B B마 1 B마 2가 0이다. 따라서 B는 2밖에 안 되지. 왜냐하면 B는 양수이면서 B는 1이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네요. 야!
봐봐요. 됐어? 그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구했어. 다 구했죠? 이제 A만 구하면 되죠? 여기서 A는 1 플러스 2는 3 따라서 A 플러스 B는 5입니다. 얘들아 이제 올고 4문제 남았고 마풀 8문제 남았어. 많이 남았네?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지워도 되니? 네. 근데 나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알아서 빨리 갔다 오세요. 자연수 K의 양의 약수. 이 집합을 AK라고 할 때 약수 집합이다. 얘들아 약수 집합은 무슨 특징이 있어? 교집합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고 했었죠. 그러면 집합 B가 이렇게 돼 있고 A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원소가 5개래. 그럼 여기 6개의 원소 중에 무려 5개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어떤 수 하나를 뺄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얘들아 이것도 해설 보면 안 돼. 선생님 거 봐야 돼. 봐봐. 얘가 요 말은 지금 5개가 들어가니까 6개 중에서 하나를 뺐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 6개의 숫자 중에서 특징을 가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얘 집합이 약수관계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튀는 놈은 이건데 일단 1이라는 숫자는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갈 거야. 그치? 근데 5는 혼자서 지금 어때? 소수이기도 하고 소수이면서 동시에 다른 공배수가 없어. 그러니까 5를 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일단 6이라는 숫자는 얘들아 잘 봐. 이거 혼자 보면 안 된다. 6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이잖아. 그러면 얘네가 동시에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못해. 그 다음에 1은 모든 약수의 뭐가 되는 거야? 뭔 소리야. 모든 숫자의 약수가 되기 때문에 쟤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1, 2, 3, 6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2, 3, 6이 세트잖아. 6 들어가면 2랑 3은 자동이잖아.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5를 빼거나 아니면 2의 제곱이잖아, 4가. 근데 2라는 인수가 2개가 들어간 건 어떤 숫자도 없거든. 그러니까 2의 제곱이 되는 4를 빼는 거야. 얘는 지금 어떻게 5라고 하면 이렇게 필기를 해야지 더 오지 않을까? 요거를 빼는 거. 이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일단 5를 빼볼게. 5를 뺀다면 얘는 1, 2, 3, 4, 6이 될 건데 AK가 그럼 뭐가 돼야 될까? 1, 2, 3, 4, 5를 뺀 1, 2, 3, 4, 6의 최소 공배수는 10이거든. 따라서 K는 뭐가 돼야 돼? 12의 배수에서 찾으면 되겠지. 그거의 약수만 가져갈 거니까 12의 약수에 다 포함되잖아.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뺐던 게 뭐였어? 5였어. 1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뭘 만족해야 돼? 5의 배수는 아니어야 돼. 이게 중요해.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가보자. 2의 제곱, 그러니까 4를 뺄 거야. 그러면 4를 딱 빼버리면 1, 2, 3, 5, 6인데 이 숫자의 최소 공배수는 뭐가 되죠? 30이죠. 그쵸? 30이기 때문에 여기서 K는 30의 배수라고 할 수가 있고 30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뭘 만족해야 돼? 4의 배수는 아니어야 돼. 2라는 소인수를 2번 이상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최소한 4의 배수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 이 상황이야. 그러면 다 계산을 해볼게. 자, 100이라는 숫자는 100 이하의 자연수 K라고 했기 때문에 100이라는 숫자는 12로 나눴을 때 12 곱하기 8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총 8개가 들어가는 건 맞아. 그러면 총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5의 배수인 게 있어. 5의 배수인 게 있거든? 5의 배수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2 곱하기 5가 되는 60이요. 얘는 5의 배수죠.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빼주셔야 돼서 7개가 됩니다. 일단 여기도 계산해 볼게요. 30의 배수를 카운트 해보자. 100 이하인 건 3개밖에 없죠. 3개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4의 배수가 되는 게 있어요. 60이죠? 맞아요. 60은 4의 배수라서 요거를 뺄 거야.
그래서 얘가 2개가 돼. 따라서 최종적으로 7 더하기 2가 돼서 9가 된다. 힘내세요. 다음 거 가도 됩니까? 자, 이거는 생각보다 쉬운데 잠깐만 잘 생각해. 이거 좀 왜 길어서 그렇지? 내 생각에는 너네가 이걸 왜 모를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기니까 싫은 거 아니야? 아, 어렵게 생겼어 이러고. 그런 거 같은데? 얘 일단 n이 2에서부터 50이죠? 50인 자연수 n에 대해서 얘 자연수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100개가 있겠지? 여기서 n의 양의 배수집합이야 이번에 a에는. 배수집합도 역시 어떻게 되지? 교집합은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SX를 뭐라고 하는데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하겠다. 이 얘기야. 그랬을 때 K가 2에서부터 8 사이에 있는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얘들아 AK는 뭘 얘기할까? K의 배수들을 얘기하겠지. 얘는 2K의 배수를 얘기할 건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얘들아 K가 10이라고 치면 얘는 20이잖아. 그럼 포함관계가 A의 K가요. A의 2K를 포함하는 거 인정해요? 그치? 예를 들어 10이라고 치면 10, 20, 30, 40 얘는 20, 40, 60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 다 포함될 거 아니야. 따라서 얘가 개수가 더 많은 게 맞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얘 생각해보자. K를 10이라고 할게. 귀찮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얘 10이라고 하면은 대충 어떻게 돼요? 10, 20, 30 요거를 뺀 나머지니까 그냥 이거 맞잖아. 그냥 봐도. 그치? 그 다음에 봐봐. 얘는 2K의 배수, K의 배수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얘의 합집합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A, 2K와 3K의 교집합이 들어가 주면 되죠? 근데 2랑 3은 소수기 때문에 둘의 최소 공배수는 6K잖아. 그러니까 얘 맞는 거지. 그냥 맞는 거야. 자, 그러면 59번 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됩니까? 어느 동호회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축구와 농구 중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했대. 축구는 집단 A라고 하고 농구는 집단 B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뭐 회원 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 근데 여기다가 계속해서 뭐 N 가로 열고 A, B 뭐 이런 거 쓰기가 너무 귀찮아서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놓고 얘들아 여기를 A 영역, 여기를 B 영역, 여기를 C 영역, 이 밖에를 D 영역이라고 할게. 이 영역에서의 인원수야, 얘가. 그럼 얘는 축구만 좋아하는 회원의 수니까 얘가 얘기하는 건 지금 A인 거 인정하니? A는 농구를 좋아하는 축구와 농구를 모두 좋아하는 수는 C잖아, 교집합이니까. 요거의 2배니까 2C가 되겠지? 그 다음에 농구만 좋아한다고 했어, 농구만. 그럼 B-A니까 B가 들어가야 돼. 그 회원의 수는 뭐라고 했어? 축구, 농구 중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축구와 농구 중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전체에서 뭘 빼야 되냐면 A랑 B의 합집합을 빼줘야 돼. 그치? A랑 B의 합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A, B, C가 되는 거야. 맞지? 맞나? 맞지? 농구 중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는 회원의 수의 4배이다. 그럼 여기다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지. 됐죠?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은 힌트가 2개밖에 안 나왔고 미지수는 3개거든. 그러면 일단 풀리진 않을 거고 하지만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건 가능할 거야. 가에서 A를 C로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B를 갖다가 C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서 2C라고 쓰면 얘가 뭐가 될 거냐면 20-B 3C지 마이너스 3C가 되겠지. 여기다가 이제 4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B는 80-4B 마이너스 12C가 돼서 넘어가면 5B지.
5b니까 양변을 5로 나누면 16 마이너스 5분의 12c가 될 거야.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 힌트를 어디다 쓸지 모르겠어. 축구를 좋아하는 회원이 존재한다? 이 얘기는 축구를 좋아하는 회원이 B잖아. 그러니까 B 플러스 C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는 0보다 크다. 이게 되겠지. 그러면 집단 B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잠깐만. 내가 여기서 일단 B를 갖다가 C로 표현을 했죠. 그쵸? 미안 얘들아. 축구를 좋아하는 회원은 A 플러스 C네? 미안해요. 정확히 써야지. 그러면 얘가 C가 2C였지. 얘가 지금 3C지. 3C가 0보다 크다라는 건 C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C가 0보다 크는 와중에 사람 2분의 1명 이런 거 안 되잖아. 그치? 무조건 한 명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 와중에 얘를 소거해줘야 되잖아.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C가 될 수 있는 건 지금 정항상 5밖에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5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 10이라고 치면 얘가 마이너스 3명 이런 게 나오는데 3명 죽이겠다는 거야 뭐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요거밖에 안 되고 C가 났으니까 B는 어떻게 되겠어? 4가 될 거고 A는 2C니까 10이 되겠네? 끝났네. 그럼 농구를 좋아하는 회원의 수는 이거 둘이 더하면 되죠? 9. 자 이제 60번. 60번 어렵지만 내가 되게 간단하게 풀 거거든. 진짜 세 줄에 풀 거야 60번은. 이거는 선생님이 시험 볼 때 예전에도 강조했던 게 있어. 무조건 어떻게 하라 하냐면 이거 손풀기 줄 거야 승현아. 핵심적인 것만 줘. 손풀기 선생님이 카톡에 올려놨어. 얘들아 그 60번은 지워도 되니? 아직 안 되지. 그냥 조금만 기다릴게. 얘들아 그 다음에 볼 60번은 뭐냐면 최대 최소 문제지. 최대 최소가 항상 어떤 집단의 교집합이랑 합집합을 물어볼 때만 쓰는 게 아니야. 어떤 집합일지라도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풀기 어려우면. 합집합을 기준으로 잡던지 교집합을 잡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그랬어. 하나만 해가지고 되는 걸로 해. 그래서 최대값일 때랑 최소값일 때로 나눠서 경우 나누면 무조건 거기서 상한선 하한선이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그걸로 푸는 거거든. 그렇게 풀면 한 세 줄이면 풀리거든요. 지워도 돼요? 그럼 이제 60번 갈게요. 집합의 최대 최소 문제는 말을 좀 집합의 최대 최소 문제는 항상 대부분 이거야. A랑 B의 합집합의 최대 최소. 요거를 각각 구하고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들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합집합을 구하기가 곤란하게 생겼으면 A랑 B의 교집합의 최대랑 최소로 경우를 나누면 무조건 풀린다고 얘기를 했었지. 자 일단 얘 풀어볼게. 12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에서 대수 A, 미적 B, 미적 2C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 각각의 수치를 알고 있는데 일단 얘네 셋 다를 수강하는 학생이 9명이고 미적분 2를 수강하는 모든 학생은 수학 미적 1을 한다라는 얘기거든. 얘들아 잠깐만. 지훈아 너 이거 기출문제인데 너 진짜 일찍 왔네. 지금 402호 가서 이거 X 친 거 X 친 거 빼고 푸세요. 402호 가서. 자 봐봐. 얘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지금 얘들아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까? 예. 빨리 하고 쟤네 불러야 되는데 쟤네 공부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너무 긴 거 같아. 5분만 쉴게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B가 미적분 1인데 미적분 1을 하는 학생은 무조건 아니 미적분 2를 하는 학생은 미적분 1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포함관계를 가질 건데 여기서 대수는 몰라. 어떤 포함관계지.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야겠지. 이렇게 그려놓고 일단 뭐라고 했냐면은 셋 다 하는 학생이 9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9명이겠지. 근데 문제에서 일단 집합 C는 뭐라고 했지? 얘가 21명이니까 21에서 9를 빼버리면 12명이 되겠지. 이렇게 12명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를 몰라.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뭐냐면 두 강좌만 수강하는 학생의 숫자거든.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뭐냐면 이 영역이거나 또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 맞니 얘들아?
맞아? 그럼 여기를 모르니까 x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x 플러스 12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x 플러스 12를 구해달라는 얘기고 집합 B의 인원은 지금 57명이니까 57에서 얘네 둘이 더하면 21 마이너스 x를 해줘야 돼. 그러면 얘가 지금 몇 명이야? 36명이지. 36 마이너스 x가 되겠지. 됐어. 그리고 집합 A는 뭐라고 했지? 90명이거든? 90명이기 때문에 90에서 9를 빼면 81이지. 81에서 x를 뺄 거니까 이런 관계가 될 거야. 그렇다면 나는 x 플러스 12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대 최소 나올 때는 선생님이 이거 아니면 요걸로 풀라고 했어. 되는 걸로. 대충 그냥 최대값으로 한번 가볼까? 일단 그렇다면 A랑 B의 최대값으로 가볼게. 왜냐하면 C는 명확해. C는 명확한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A랑 B 때문이거든? 그러면 A랑 B 때문이기 때문에 A랑 B의 합집합 또는 교집합으로 갈 거야. 그러면은 A랑 B의 합집합으로 한번 가볼 건데 일단 A랑 B의 합집합을 여기 있는 걸로 나타내면 얘는 요만큼이 90이잖아. 어쨌든 90에다가 요거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90에다가 얘네 둘이 더하면 48 마이너스 x지. 그럼 쉽게 얘기해서 138 마이너스 x가 될 건데 전체 인원이 12명이거든? 12명이래. 미안해. 120명?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120명? 120명이니까 그러면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둘의 합집합의 최대 인원은 몇 명이야? 120명이지. 120명이 될 거고 그리고 둘의 합집합의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 집합 A, B를 봤을 때 A의 원소는 90, B의 원소는 57이니까 90이 최소가 되겠지. 됐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38 마이너스 x니까 얘가 지금 120이 돼야 되니까 x는 18이 되는 거고 얘는 138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러면 x가 뭐가 되는 거야? 근데 잠깐만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얘가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만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잠깐만 뭐가 있는데 얘가 x값의 범주를 확인을 안 했거든. x값의 범주는 일단 사람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여기서 최대 어디까지 가야 돼? 36까지 가야 돼. 왜냐하면 더 커지면 곤란해요. 마이너스 3명 어떻게 할 거야? 사람 죽일 거야? 안 되지. 그러니까 얘 36까지 가야 되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지금 36이거든. 그래서 더 늘어나요. 최소값의 범주가 더 늘어났어요. 그럼 얘를 빼게 되면 102명이 되는 거지. 끝났네. 그럼 여기서 우리 못 찾는 거야? 학생 수의 최소값인데 이 상황에서 x 플러스 12는 48이고 얘는 뭐예요? 30이죠. 그래서 얘가 되겠네. 생각보다 너무 길어서 잠깐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